다음으로 이어질 세션은요, 모두에게 필요한 이야기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100세 시대 그리고 더 그 이상의 시대가 되면서 나이와는 상관없이 남다른 아이디어로 세상에 도전하는 시니어 창업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는 젊은 창업가들의 도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미디어에서 많이 보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들의 창업,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던가 생태계는 아직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네, 그런 와중에 오늘 세션 굉장히 유익한 세션인데요. 50대는 창업하면 안 되나요? 네, 지금 세상에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이 세션, 서드에이지의 이보람 대표님을 모더레이터로 모시고 50대 남다른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면서 인생 2막을 멋지게 여신 디플랜트의 김철범 대표님, 캠핑톡의 최종석 대표님을 패널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와 함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퓨처톡 세션 50대는 창업하면 안 되나요를 진행 맡게 된 서드에이지 인생 3막 대표 이보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이 오실 줄 몰랐는데 아주 기쁘네요.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책을 한번 봤는데요.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여기 책에는 미국 창업자 260만 명에서 270만 명을 조사했더니 평균 창업 나이가 41.9세라고 해요. 그래서 순이익하고 생존 기간 등을 분석했더니 60세 창업가가 가치 있는 회사를 만들 확률이 30세 창업가보다 3배 이상 높았다고 하고요. 직원으로서 일했던 성공 경험이 있던 분들이 다시 창업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또 높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나이 제한 정책에 있어서 그 중장년 이상에 대한 소외가 되고 있어서 이제 이번에 모신 두 분의 대표님과 같이 중장년 창업의 시니어 창업의 강점, 가능성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춰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종석 대표님 그리고 김철범 대표님을 모셨는데요. 각각 회사랑 자기소개 잠깐 듣고 다시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핑톡 최종석 대표입니다. 저희는 캠핑장 예약 플랫폼 하고 있고요. 쉽고 편리한 캠핑장 예약 서비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창업을 했고요. 제가 한 20년 넘게 회사 생활을 하다가 그만두고 창업을 했는데 이제 한 5년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육류 푸드테크 스타트업 디플랜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철범입니다. 저희는 육류의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인공지능으로 분석한 다음에 맛과 부드럽기를 예측을 하고 특수한 그런 디베이징 장비로 처리를 해서 육류의 저등급과 비선호 부위까지도 완전 소비가 가능하게끔 만드는 그런 푸드테크 기업이고요. 저는 2000년부터 창업을 했었습니다. 이번이 한 12번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 과정 중에는 4번 정도를 완전히 바닥을 쳤었으니까 그런 재미난 얘기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략히 소개 말씀 들어봤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백그라운드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2022년 산업연구원에서 시니어 기술 창업자에 대한 조사를 했더니 평균 연령이 창업하신 게 50.8세라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분들이 창업을 하게 되면 좀 더 오랫동안 회사를 운영하고 직원 채용도 젊은 창업자보다 조금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통계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창업에 대해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크게 이제 4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 번째는 창업 자금 확보에 대한 어려움, 두 번째는 판로 확보, 안정적 수익에 대한 불안감, 세 번째는 보유 지식, 기술의 사업화 연계 어려움, 네 번째는 창업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부 지원 제도가 너무 부족하고 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높은 이들한테 또 고용 창출을 많이 하려는 이들한테 조금 더 많은 정책 자금 융자라든지 특례 지원이라든지 하는 어떤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보고서가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 우리 김철범 대표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중장년 창업의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진짜 한 2박 3일 얘기해도 모자랄 부분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 요즘에 혹시 4, 50대가 우리 지금 인구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1661만 명으로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 50대만. 근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 숫자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실상 요즘은 조기 은퇴를 정말로 많이 하세요.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조기 은퇴를 했지만 예전같이 여행을 다니고 여유롭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저희 나이 또래가 좀 풍요롭다 보니 결혼이 다 늦었어요. 지금 50대에 은퇴를 해도 애들이 학교를 다녀요. 60대, 70대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소득 그런 활동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은퇴를 해도 정말 안정적인 걸 찾다 보니 자기의 지금까지의 경험과 이런 것들이 아닌 자격증을 따서 뭐 소장님으로 하신다든가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신다든가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정작 본인들이 그동안 사회에 경험을 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후대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반면에 30대 밑에 창업자들을 지금 보면 최근에 조사해 본 바로는 94%가 서비스업을 창업을 하세요. 그 이유를 물어보니 청년 창업자들의 청년 취업자 그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분들은 창업으로 뛰어들 수밖에 없고,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교육은 고등학교 때는 대학 입시 교육이에요. 대학교 때는 취업 교육입니다.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 같이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창업이나 기업가 정신이나 이런 교육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 분들을 갑자기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창업을 권장하고, 물론 저도 창업은 권장합니다. 근데 준비가 안 된 창업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중장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장년 창업 쪽을 활성화를 시키고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들을 사실 그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내려주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창업 구조가 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는 분명히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좀 여담이지만 제가 만 39에 창업을 해서 이제 2년 차거든요. 근데 입주했던 공간이 만 40세부터는 입주할 수 없으니까 나가라고 하셔가지고 연장을 못하고 나왔어요. 이런 것처럼 소소한 듯 소소하지 않은 일들이 이게 내 나이가 겨우 1살 차이 나는 것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하네라는 걸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 40대가 되고 나니까 정말 지원할 수 있는 게 없더라 별로라는 또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담으로 곁들였고요. 저희 캠핑톡에 최정석 대표님부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그 시니어 창업이라 하면 경력이나 연륜, 강점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창업하시고 나시니까 어떤 장점이 있었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경험과 노하우는 정말 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 제약회사 영업사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영업을 정말 타이트하게 많이 배웠고요. 그 다음에 좀 15년 동안 길게 다닌 회사가 IT 솔루션 쪽이어서 개발자들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그 관련된 노하우를 많이 쌓았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캠핑장 예약 플랫폼이다 보니까 캠핑장을 영업을 해야 되고 또 예약이 잘 되게 플랫폼을 구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절묘하게 경험과 노하우가 다 뒷받침되는 그런 좀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것 같고요. 단점은 저는 극단적으로 체력이 아닐까 싶은데 이게 앞자리가 5자로 바뀌면서 정말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일단 몸이 아파요. 막 팔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운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한 2시간이 넘어가면은 허리가 또 아프고 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회복하는 게 전에는 아침에 해장국 먹으면 끝났는데 이제는 그 다음 날까지도 숙취가 남고 이런 이 체력적인 부분이 좀 애로사항이 많이 느껴지고 있어서 혹시라도 창업을 준비하신다면은 1년이라도 더 빨리 창업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체력은 국력이 아니라 창업의 힘이었네요. 이제 같은 질문인데요. 김철범 대표님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도 앞에 우리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기존에 이제 쌓아왔던 경험이 제일 큰 어떻게 보면 저한테 무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인터넷 쇼핑몰도 직접 운영을 했었고 오프라인 매장도 했었고 뭐 특수 장비를 개발해 보기도 했었고 다양한 경험들이 쌓여서 사실 이번에 창업이 예전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융복합한 그런 비즈니스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업의 메커니즘은 지금은 흐름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전엔 자기가 잘하는 분야에서 창업을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사실상 뭐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오픈 너무 많이 돼 있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잘 찾아서 융복합을 잘 시켜서 적절하게 이제 오픈되어 있는 기술들을 접목시키게 되면은 가능한 그런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많은 강점을 좀 가지게 되는 것 같고요. 저도 가장 큰 단점은 저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육체적인 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갱년기도 오더라고요. 사춘기보다 무서운 갱년기가 와서 업다운이 살짝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게 이제 정신적인 거하고도 맞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많이 감퇴되는 부분도 솔직히 좀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출장을 예전에는 되게 즐겁게 갔다 왔는데 지금은 해외 출장 갔다 오면은 이제 시차 적응이 잘 안 되는 그런 단점들도 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 공통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요.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생애에서 가장 오래 다녔던 직장을 퇴직하게 되는 나이가 평균 만 49세라고 해요. 혹시 아셨나요? 그래서 만 49세에 회사가 파산을 했던 망했던 아니면 뭐 구조조정을 당했던 어쨌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요. 조직 밖으로. 물론 다행히 재취업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보통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으셔서 어쩔 수 없이 혹은 반드시 창업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50대 전후의 창업자들, 시니어 창업자들한테 조언을 하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은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좋아하는 그 멘트 중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창업에 대해서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창업을 해보니까 이렇게 미리 들었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지인들로부터 듣고서 창업을 했는데 막상 제가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은 정말 준비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제 업종의 특성상 이제 그 캠핑장을 창업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단계에서든 이제 문의들이 들어오는데 캠핑장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연락이 오면은 제일 먼저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혹시 땅을 사셨나요?라고 여쭤보는데 안 샀다고 하시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이렇게 만류를 하면서 시작할 정도로 이분들이 큰 고민 없이 캠핑장 요새 잘 된다고 하니까 덜컥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준비를 막 하세요. 그럼 이미 들어가는 비용이 막 대출도 끼고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2배 내지 3배의 비용이 들어가고 캠핑장을 만드는데 보통 한 1년에서 2년 걸리거든요. 시작도 하기 전에 거의 초주금이 되어서 거의 제 표현에는 만신창이가 돼서 저희한테 연락이 오거든요. 그만큼 쉽지 않은 길들을 걷게 되시는 거를 미리 좀 예측을 하시고 그럼 캠핑장을 만약 하고 싶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되느냐 저는 그냥 심플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캠핑장에 가서 일을 해보시라. 캠핑장 요새 인력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몇 군데 연락을 해보면은 40대, 50대, 60대, 70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을 고용을 하세요. 몇 달만 일해보셔도 이게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정말 판단이 쉽게 되실 거거든요. 그런 좀 준비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그런 그 생각 없이 준비 없이 창업을 하시면은 정말 힘든 시행착오를 겪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철범 대표님. 네. 저는 만약에 40대 후반에 만약에 은퇴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편의점이나 뭐 이런 쪽 프랜차이즈를 만약 하실 그런 마음이 있으시다라고 하면 그냥 창업을 일반 우리 스타트업 쪽을 창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장을 하는 편이고요. 근데 그 부분의 전제 조건은 아까 최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몇 가지 전제 조건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본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그거를 재료로만 쓰셔야 돼요. 그거를 뼈대로 놓고 만약에 창업을 하시게 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 가지고 계시는 경험이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조직에 있었을 때랑 나와서 창업하셨을 때랑은 많은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경험치를 참고는 하는 건 좋대 그거를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면은 망하기 많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사실 놓으실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주변에 젊은 스타트업 창업자분들하고 교류를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들의 생각을 들어보시고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다음에 지금 사회에서는 어떤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감이 오시면 창업하셨을 때의 성공 케이스는 저는 되게 높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전에 법인이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저 2010년에 기술보증기금을 통해서 벤처기업 인증받으려면 연대보증을 했어야 됐거든요. 연대보증 했죠, 당연히. 망했죠. 수억이 사실 마이너스로 시작한 법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정말 마이너스로 시작한 케이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뭐 아주 그래도 괜찮은. 그래서 만족도라든가 세상에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만족도는 창업에 의해서 정말 좋으실 거예요. 아직까지 50대 늦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세요. 네, 약간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니어 시장이라는 말이 많죠. 그래서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신중년의 등장해서 시니어 시장은 사실 견고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시니어 창업은 활성화되고 있지 않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으로서의 부담감, 그리고 이제 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사례들, 사기를 당한다든지 망했다든지 하는 얘기를 듣다 보면 청년 세대와는 좀 다르게 잃을 것이 너무 많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 해주셨는데 두 대표님께 여쭈고 싶은 거는 어떤 정책이나 행정적, 사회적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될지.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중장년 창업의 특징은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성인 것 같아요. 본인의 퇴직금을 다 집어넣거나 가족들까지 다 인볼브가 되게 되는 창업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장 진지하고 생존을 위해 뛰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에 대해서 너희는 나이가 많고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지원할 수 없어 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저희 생태계가 좀 건전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지 그런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도움들이 있으면 좋으실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창업을 하고 나서 제가 그 창업보육센터에 3번 있었고요. 그리고 창업 지원 프로그램 뭐 그런 3번 정도 했었는데 이렇게 지원 자격들을 쭉 보다 보면은 지금 이제 우스갯소리로 할 수 있는 게 1인이 여성으로 청년 창업을 하면은 쉽게 망하지 않겠다. 지원이 정말 그 3가지 지원을 고루고루 받다 보면은 먹고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원이 그렇게 집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니어 쪽으로는 뭐 특화된 지원이 많지 않고 그 바라는 거는 그냥 시니어를 더 지원해 달라 이런 거보다도 청년을 지원하듯이 시니어도 동등한 입장에서
지원을 해주면은 그 정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창업을 하고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제가 많이 느낀 거는 처음에 방향성을 잡을 때 어려움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제 아무리 저도 사회생활 경험을 했지만 처음에 제가 시작을 할 때 캠핑 커뮤니티를 인수를 했거든요. 저희 주변에 조언도 많이 구했고 커뮤니티를 활성화시켜서 돈을 벌 것이냐. 근데 저희가 또 그때 네이버랑 계약을 해서 네이버 예약 대행사가 됐는데 그쪽은 캠핑장을 영업을 해서 네이버에 올리면 수익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돈이 바로 들어오는 예약 대행을 해서 영업을 해서 네이버에 올리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 지원을 돈으로 해주면은 그 돈이 연명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어도 처음에 이제 방향을 잘 못 잡고 팔로를 잘 개척을 못하고 이런데 애로사항이 저부터도 많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향성을 같이 잡아주고 좀 타이트하게 멘토링도 해주고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무리 시니어가 경험이 많다 하더라도 또 자기 경험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좀 그런 류의 멘토링과 창업 보육이 좀 더 타이트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약간 맞춤형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김철범 대표님은 어떠실까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창업 같은 경우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로부터 사실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중장년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예비 창업 패키지에 약간 비용이 남아서 중장년 트랙을 만들었을 때 제가 1호였어요. 그거를 받으면서 지금까지 사실 저는 거의 정부 지원 사업으로 왔습니다. 매년 큰 정부 지원 사업들을 받았고 지금은 팁스를 지금 지원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혹시 창업진흥원 쪽에 관계자 계시나요? 안 계시나요? 우선 사랑합니다. 저 창업진흥원 정말 사랑합니다. 근데 창업진흥원 나중에 관계자분들 들으시면 그건 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중장년 쪽 트랙하고 우리 일반 청년 트랙하고는 분리시켜서 멘토링과 교육과 지원 사업은 완전히 다르게 가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창업진흥원의 멘토이기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그거를 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저나 아내가 공동 창업자예요. 같이 창업을 해서 지금 십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는데 같이 망하면 답이 없어요. 근데 중장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거로 인건비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하고 멘토링하고 이제 투잡을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러면 제 사업에 집중을 못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중장년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가정을 부양을 해야 돼요. 애들을 키워야 되고 생활비를 갖다 주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청년들하고 똑같이 이 지원금은 당신의 인건비를 쓸 수가 없어요라고 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접근을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많은 그 중장년 은퇴자 분들이 이쪽 창업 사업 쪽으로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되게 힘들어하고요. 그다음에 필수 교육 같은 것도 들어도 잘 모르세요. 그래서 교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별개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들으면 들을수록 중장년 트랙이 따로 운영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개별 질문 하나씩 드려볼게요. 일단 김철범 대표님께 질문인데요. 많은 시니어 창업가들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정보를 찾는다거나 정보 지원 사업이 뭐 있는지 아는 걸 되게 어려워들 하세요. 그런데 김철범 대표님의 딥플랜트 같은 경우는 육류 스타트업 중에 최초로 팁스에도 선정이 되셨고 얼마 전에 있었던 싱가포르에서 열렸던 슬링샷이라는 행사에서 탑 10에 오르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아시고 정보에 대한 접근이나 도전도 잘 하고 계신데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지 대표님만의 노하우를 좀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말씀드리자면 저는 젊은 창업자분들하고 어울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서로 이렇게 정보를 교류하고 교환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를 같이
짜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저희 중장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약에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아, 요번에 어떤 사업이 나왔는데 요건 요렇게 된대요. 물론 K 스타트업에서 사셔야 돼요. 계속 살면서 이 사업이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계속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 2019년에 5개를 지원했는데 하나 딱 선정됐었어요. 그러니까 그 확률로는 거의 한 20%가 안 됐었죠. 근데 지금은 거의 80% 확률로 정부 지원 사업을 내면은 거의 다 선정이 되는 편입니다. 그렇듯이 정보가 우선은 정말 중요한데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사실 주변에 계시는 다른 대표님들이세요. 어디든 어쨌든 교류하시면서 이런 행사장에서 명함도 나눠 가지고 하시면서 그런 교류를 많이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조금 젊은 창업자들도 커뮤니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카톡방 안에도 1,000명, 1,500명씩 모여서 뭐 오늘 이런 공고 떴어요, 이런 행사 있어요라는 공유가 활발하거든요. 근데 제가 중장년 커뮤니티를 서데이지를 하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저 말고는 공유하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캠핑톡 최종석 대표님께도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이제 최근에 KT랑 또 캠핑 아웃도어랑 MOU를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캠핑의 플랫폼 서비스에서 더 나아가서 캠핑 환경과 문화를 좀 혁신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계시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캠핑톡에 대한 큰 그림, 대표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말씀 좀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네, MOU는 올 초에 맺었고요. 그 KT 같은 경우는 이제 AI 로봇을 캠핑장에 갖다 놓고 서비스하는 형태입니다. 캠핑장이라는 곳이 사실 이렇게 시골에 있고 무슨 이렇게 IT적인 요소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런 느낌인데, 캠핑장 글램핑 안에서 앱으로 음료를 주문하고 뭐 수건을 더 갖다 주세요, 이렇게 그 요청을 입력을 하면은 배달 로봇이 이렇게 가가지고 문 앞에 딱 대기를 하는 이런 형태를 이제 저희 제휴처인 진주에 있는 글램핑장에 세팅을 이미 했고요. 운영하면서 이제 KT하고 계속 보완을 하는 이제 그런 걸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개별 캠핑장 사장님들이 이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도입하고 이렇게 혼자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싶은 리스트 중에서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를 예를 들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계속 실험을 하고 이 캠핑 업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은데 사장님들을 설득해서 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진주에 로봇을 넣은 캠핑장을 5년 동안 임대를 해서 운영하는 거로 계약을 했고요. 이런 저희 테스트 베드를 통해서 이 캠핑장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미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구축을 하고 싶고, 다양한 콘텐츠가 녹여져야지 또 오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런 거를 저희가 먼저 앞서 나가서 플랫폼 차원에서 보여드리고 프랜차이즈화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서 이미 저희가 2곳하고 계약을 했고, 다음 주에 좀 큰 비영 단체하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캠핑장이 많이 생겼어요. 네,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많이 생겼는데 기존에 했던 그대로의 패턴으로 해서는 쉽지 않다, 이런 게 업계 전반에 좀 위기감이 있거든요. 저희가 좀 앞서 나가서 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보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통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씩 드릴게요. 이제 창업자들이 최근 조사에 따르면 정신 건강이 좋지 못하다고 나와요. 그래서 창업이 얼마나 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지, 올해 은행권 청년 창업재단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 창업자들의 정신 건강을 도울 수 있을까라는 프로그램들을 여러 개 하고 있고 그를 통해서 호응을 얻고 있는데, 중장년 창업에서는 정신 건강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 혹시 멘탈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한 말씀씩 짧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많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는 그런 거 좋아하고요. 주변에 제 멘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의 고민들을 저도 상담을 해가고 다른 분들의 고민을 들어주면서 그렇게 꺼내다 보면은 많이 해소가 되더라고요. 네,
시간이 없어서. 네, 저는 첫 번째는 신앙으로 버텨왔던 것 같고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이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그 말은 내가 슈퍼맨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상황이건 좋은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렇듯이 저도 바닥 최하위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 주변에 우리 지금 이제 세상을 바꾸는 창업가들 같이 하기 때문에 잘 이겨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주변에 어떤 분들이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좋은 분들을 곁에 두고 계시는 건 중요한 이제 거의 마무리인데요. 그러면 길을 만들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래는 아직 없기 때문에 이런 정책적이나 저희 인프라가 아는 부분들을 이렇게 하니까 이번 시니어 창업에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는 작은 마중물이 됐으면 하고요. 신중한 시니어란 말이 사회에 더 이상 짐이 아니라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이 저희 커뮤니티에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날씨가 무척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이 좀 지속 가능한 삶을 사는데 하나의 방편으로 또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